멋있게 잘해주실 네, 귀염귀염한 우리 네, 남자 조경서 팀장님을 모셔서 게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번 소개해 주실 때마다 이 사진을 올리시는데 이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요. 네. 게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실 때는 매니저분들이 다 이제 테이블당 한 명씩 배정이 돼서 다 도와주실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최대한 지금 빨리 이해를 하시면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게임판을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게임 설명 들어서 아시겠죠. 예, 직장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쳇바퀴 안에서 굴러가는 그 모습을 그냥 형상화한 거예요. 여기서 빨리 탈출하는 게 1차적인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돌면서 칸칸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게임판과 이거를 같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 보시면은 주황색인가요? 페이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쉽게 아시면 되시겠지만 월급 받는 칸이고요. 딱 거기에 걸려야만 월급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면 그때마다 항상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월급 주세요라고 해서 은행원한테 말씀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고 턴이 넘어가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월급 자기가 챙기셔야 돼요. 꼭 얘기를 해야 월급을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황색 칸 보시면은 체리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직업마다 다 소득이 달라요. 뭐 정비공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파일럿도 있고 막 여러 직업군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 10만 원을 기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희망사항이에요. 기부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은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주사위를 2개씩 던질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칸에 걸리고 싶은데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게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2개를 던지는 게 더 유리할 것인가 3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부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베이비는 아마 원 중에 칸이 하나가 있을 텐데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카드마다 출산했을 때 육아 비용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칸 중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다운사이드. 회사가 규모를 축소하면서 해고시킨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해고를 당했어도 맨날 살아가는데 들어가던 고정 비용들 있죠. 그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거를 한번 은행에 내야 돼요. 그리고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다음 취업 때까지 2번을 쉬게 됩니다.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패스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고 카드 앞에 보시면 카드가 4가지가 있죠. 빅딜, 스몰딜. 원의 칸에서 빅딜, 스몰딜 이란 칸에 도착을 하시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이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대략 한 10,000불 이하로 있다라고 한다면 스몰 D를 뽑으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돈이 조금 생겼다, 10,000불 넘게 있다라고 하면 빅 D를 뽑으시면 돼요.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규모의 차이이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게 있을 때 빅 D를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데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데드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되게 하찮은 것들, 하찮은 것들,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하찮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소비 카드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비들을 하는지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건 뽑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잘 챙겨두세요. 그리고 마켓 카드는 이제 빅딜과 스몰딜에서 뽑았던 카드들에게 영향을 좀 주는 건데 뽑아보시면 알아요. 지금 뭐 건물을 누가 얼마에 사겠다, 뭐 이런 건 시장이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 카드들이 나오니까요. 해당 칸에 도착했을 때 이 카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직업 카드를 게임 시작할 때 하나씩 뽑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무제표가 다 적혀 있는 직업 카드를 하나씩 들고 있게 되실 거고, 이거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받으셨나요? 이게 이제 본인이 직업 카드를 받으면은 작성하실 재무제표 카드입니다.
모양이 똑같죠?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다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하실 거고 부동산을 사고 팔기도 할 거고요.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업 카드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직업 카드를 일단 샘플로 하나씩 보시면 이 지금 의사 카드의 경우에는 여기 글자가 보이실까요? 제가 제일 크게 만든다고 했는데 아이 한 명당 육아 비용이 480불이에요. 그러면은 내 재무제표에서 그 동그라미 이제 쳇바퀴 칸에 베이비 칸에 들어서게 되면은 자녀가 한 명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내 직업에 따라서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얼마이라는 게 적혀 있겠죠. 그러면은 총 지출이 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매달 480불, 의사의 경우에는 그래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맨날 쌓여져가는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흐름이 480불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양육비가 480불 총 지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나는 매달 480불을 덜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주식을 한번 사볼게요. 주식은 이제 자산 칸에 적으시면 돼요. 왼쪽 하단 부분에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적으시면 되는데 주식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드를 뽑으신 분이 이제 주식을 사실 수가 있어요. 주식을 사실 수가 있는데 몇 주를 사는지는 자기가 있는 돈에 내서 마음껏 사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온투유라는 연예 주식회사 1000주를 샀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가 30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나는 총 3만 불을 주고 온투유 연예 주식회사를 1000주를 보유하게 된 거겠죠. 요거를 그냥 적어두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 주식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주식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주식 가격이 오를 때가 있어요. 혹은 떨어질 때가 있겠죠. 만약에 올랐다 30불에서 50불이 됐다. 그럼 나는 이거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불 곱하기 1000주 해서 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팔면은 이거를 다시 지워줘야 될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부동산도 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이 적는 게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아파트 매물들이 나와요. 총 아파트가 4만 불짜리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3만 6천 불까지 해준대요. 그러니까 나는 4천 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이 4천 불을 주고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140불이 생긴대요. 이게 이자 주고 월세 받고 한 거 네트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막 복잡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현금 흐름만 140불이 늘어난다. 그래서 왼쪽 자산 칸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파트 방 2개 욕실 하나짜리 부동산을 내가 착수금 4,000불을 주고 샀는데 실제로는 4만 불짜리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매번 이제 적기 귀찮으시면 그냥 카드 들고 계시면 돼요. 카드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 이제 자산 칸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에 현금 흐름 이제 적는 칸에는 현금 흐름이 월세가 140불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금융소득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140불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내가 월 소득이 140불이 늘어나게 되겠죠. 140불만큼 내가 총 받는 월급이 140불이 늘어나요. 이렇게 140불씩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직업 자기 원래 수입 적혀 있던 거에 이렇게 플러스 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갖고 있던 걸 팔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팔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4만 불을 주고 샀는데 6만 불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난 그냥 쉽게 생각해서 2만 불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은행 융자가 3만 6천 불이 있었죠. 그죠? 3만 6천 불이 있었으니까 내가 6만 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3만 6천 불을 갚아야 되니까 실제로 내가 수령하는 건 2만 4천 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아파트를 팔았지만 은행 대출도 갚아줘야 되니까 그거 갚고 나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2만 4천 불이다. 예, 이렇게 파시면 되고 팔면은 당연히 월세 들어오는 게 없어지겠죠. 월세 들어오는 거 지워주시고 수입 지워주시고 월급 지워주시고 아까 플러스 했던 것들을 그대로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은행 대출을 한번 해볼게요.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 금리가 조금 세요. 아까 아파트 같은 거 사기 위해서 사고 싶은데 너무 좋은 매물 같은데 돈이 없어. 그럼 1000불 단위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출해 주세요 하고 은행 대출 칸에 오른쪽 아래 부채 칸에 1000불 적고요. 금리가 굉장히 세요. 한 매달 이거의 10%를 은행 대출금 이자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리로 치자면 몇 프로예요? 120%가 되겠죠? 자, 은행 대출을 받았으니까 총 지출이 아까 1000불을 받았을 때 대출금 이자가 100원이 생기니까 매달 100불이 뭐예요? 지출이 증가하고요. 내 월급에서 100불이 이자로 나가니까 월급은 100불이 줄어들게 되겠죠. 어려워도 저희가 옆에 있어요. 자, 마지막 기초 부채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직업마다 갖고 있던 비용들이 있어요. 주택대출, 학자금 대출. 직업마다 되게 고학력이 필요한 직업군들은 뭐 학자금 대출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직업군들은 집도 굉장히 비싼 데서 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고정 지출을 내 턴에, 내가 있는 턴에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갚아볼게요. 주택대출을 상환했다. 주택대출 한번 볼게요. 얼마였는지. 20만 2천 불. 여기서 보이는 건 20만 2천 불을 이걸 상환하면 이걸 지우는 거예요. 이걸 지우면은 주택대출 이자로 나갔던 1,900불을 같이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할 때는 그걸 지우고 총 지출이 그만큼 줄겠죠? 그러면 내 월급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나오는 수입, 금융소득이 여기 맨 밑에 총 지출을 넘어서는 순간 이 쳇바퀴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 매니저분께서 게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하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게임 설명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